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꿈속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습니까? 가난한 선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앞에 선 양반 교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만나기로 약속된 사이였어요.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20년 전 조선 후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이몽학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꿈에서 배운다는 뜻의 이름이었죠. 그의 집안은 대대로 선비 집안이었지만 할아버지 댁에 과거에 낙방한 후 몰락해서 이제는 가난하기 그지없었어요. 몽학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죠. 어머니는 바느질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어요. 몽학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 제가 꼭 과거에 급제해서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내 뜻을 이루길 바란다. 몽학은 밤낮으로 공부했어요. 촛불을 아껴 쓰기 위해 달빛으로 글을 읽기도 했죠. 겨울에는 추워서 손이 얼어붙었지만 입김을 불어가며 책장을 넘겼어요. 몽학이 20살 되던 해봄이었어요. 어느 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죠. 꿈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어요. 하얀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신선 같은 모습이었죠. 몽학아,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남악산의 산신이다. 내 정성이 하늘에 닿았구나. 몽학은 꿈인 줄 알면서도 공손히 절을 했어요. 내게 3가지를 알려주마. 첫째, 너는 25에 과거에 급제할 것이다. 둘째, 내 아내는 이미 정해져 있다. 셋째, 너희는 3번 만날 것이며 3번째 만남에서 비로소 인연을 맺으리라.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거라. 내 아내는 달무리 속에서 태어났고 매화나무 아래에서 자랐으며 학을 사랑하는 이다. 노인의 모습이 흐려지며 몽학은 잠에서 깼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어요. 이게 무슨 꿈일까? 몽학은 꿈 이야기를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그건 예사 꿈이 아니구나. 산신령께서 내게 계시를 내리신 게 분명하다. 하지만 어머니, 제가 과거에 급제할 수 있을까요? 집안 형편도 어렵고 꿈에서 그리 말씀하셨다면 틀림없을 게다. 더 열심히 공부하거라. 몽학은 그날부터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꿈에 나온 아내 이야기가 자꾸 떠올랐죠. 달무리 속에서 태어나고 매화나무 아래에서 자랐으며 학을 사랑하는 여인이라니.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해 여름 몽학은 장에 나갔다가 우연히 한 점쟁이를 만났어요. 점쟁이는 몽학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죠. 아니, 이 젊은이. 관상이 예사롭지 않구먼. 무슨 말씀이신지. 이리 앉게. 공짜로 봐주겠네. 점쟁이는 몽학의 송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자네는 곧 큰 인연을 만나게 될 게야. 그 인연은 하늘이 정해준 것이니 놓치지 말게. 몽학은 산신령 꿈 이야기를 했어요. 점쟁이는 더욱 진지한 표정이 됐죠. 그렇다면 틀림없네. 자네는 운명의 인연을 만나게 될 게야. 하지만 조심하게. 3번의 만남이 있을 텐데 마지막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네. 몽학은 점쟁이의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그리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죠. 한편 같은 시기 한양에서는 김판서 댁에 큰 경사가 있었어요. 외동딸 채린이가 16생일을 맞이한 거였죠. 채린은 김판서의 무남 동녀였어요. 그녀가 태어난 날 하늘에는 커다란 달무리가 떠 있었다고 해요. 김판서는 이것을 길조로 여기고 딸을 무척 아꼈죠. 김판서 댁 정원에는 오래된 매화나무가 있었어요. 채리는 어릴 때부터 그 나무 아래에서 놀기를 좋아했죠. 매화가 필 때면 하루 종일 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곤 했어요. 또한 채리는 학을 키우는 게 취미였어요. 정원에 학 우리가 있어서 2마리의 학을 기르고 있었죠. 채리는 그 학들에게 먹이를 주고 함께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채리나, 넌 참 특이하구나. 다른 교수들은 자수나 가야금에 관심이 있는데 넌 학만 좋아하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채리는 웃으며 대답했죠. 학은 고결하고 아름다워요. 저는 학처럼 살고 싶어요. 채린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같은 꿈을 꾸는 거였죠. 꿈속에는 가난한 선비가 나타났어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해진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꿈이 반복되면서 채리는 그 선비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하게 됐죠. 마치 실제로 아는 사람처럼요. 이상해. 왜 자꾸 그 사람 꿈을 꾸는 걸까? 채리는 유모에게 꿈 이야기를 했어요. 유모는 놀라워하며 말했죠. 아가씨, 그건 전생의 인연일지도 몰라요. 하늘이 정해준 배필인 거죠.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본 적도 없는걸요. 때가 되면 만나게 될 거예요. 운명이라면 피할 수 없는 법이니까요. 채리는 그날부터 꿈속의 선비를 마음에 품게 됐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자꾸 생각이 났죠. 몽학이 22이 되던 해, 큰 가뭄이 들었어요. 농사가 망쳐서 마을 전체가 어려워졌죠. 몽학의 집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어머니, 제가 한양으로 가서 품팔이라도 하겠습니다. 아니다, 몽학아. 내가 공부를 포기하면 안 된다. 내가 뭐라도 해서 해결할 테니. 하지만 어머니는 몽학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 아버지의 유언이 뭐였는지 아느냐? 너만큼은 꼭 과거에 급제시키라고 하셨단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라. 몽학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죠. 그해 겨울, 어머니가 병이 들었어요. 과로로 몸이 상한 거였죠. 몽학은 약을 구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 약초를 캤어요. 추운 겨울이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어느 날 몽학이 산에서 약초를 캐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죠. 학의 울음소리였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2마리의 학이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가 날개를 다쳐서 비틀거리고 있었죠. 몽학은 학이 떨어지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학은 눈밭에 떨어져 있었고 날개에서 피가 흘렀죠. 괜찮니? 몽학은 조심스럽게 학을 안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데려와 치료했죠. 며칠 동안 정성껏 돌봤어요. 신기하게도 학은 빠르게 회복됐어요. 날개도 나았고 다시 날 수 있게 됐죠. 몽학은 학을 하늘로 날려보냈어요. 잘 가렴. 건강하게 살아. 학은 몇 바퀴 빙빙 돌더니 몽학을 향해 울음소리를 냈어요.
마치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한편 한양의 김판서 댁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채린이 기르던 학 한 마리가 사라진 거예요. 아가씨, 학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늘로 날아갔나 봐요. 걱정되네. 며칠 후 놀랍게도 그 학이 돌아왔어요. 게다가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었죠. 체리는 신기해했어요. 누가 너를 치료해 준 거니? 학은 체린을 보며 다정하게 울었어요. 그날 밤 체리는 또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그 가난한 선비가 학을 돌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체리는 잠에서 깨어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우리 학을 살려준 건가? 다음 날 체리는 아버지에게 청했어요. 아버지, 제가 강원도로 여행을 좀 다녀와도 될까요? 강원도? 갑자기 왜? 그냥 산천 구경을 하고 싶어요. 김판서는 고민했어요. 규수가 먼 길을 떠난다는 건 위험한 일이었죠. 하지만 체린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허락했어요. 좋다. 하지만 경호원들을 데리고 가거라. 체린은 기뻐하며 준비를 시작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설렘이 있었죠. 혹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봄이 왔어요. 체린 일행은 강원도로 향했죠. 산과 들을 지나며 여행했어요. 체린은 매일 주변을 둘러보며 혹시 꿈에 나온 그 선비가 있지 않을까 찾아봤어요. 어느 날 체린 일행이 한 마을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때 체린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죠. 초가집 앞에서 책을 읽고 있는 가난한 선비였어요. 체린은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꿈에서 본 바로 그 사람이었거든요. 저기 계신 분. 체린이 가마를 멈추고 내리려는 순간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죠. 아가씨, 빨리 가마에 타세요. 하지만 경호원들이 체린을 재촉했어요. 체린은 어쩔 수 없이 가마에 올랐죠.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체린은 뒤를 돌아봤지만 빗줄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 내가 그 사람을 봤는데. 체린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분명히 꿈에 나온 그 사람이었는데 말 한마디 나누지 못했죠. 몽학도 그날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고개를 들었을 때 화려한 가마가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저건 누구의 가마일까? 몽학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죠. 하지만 곧 다시 공부에 집중했어요. 그날 밤 몽학은 또 꿈을 꾸었어요. 산신령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몽학아, 첫 번째 만남이 있었느니라. 첫 번째 만남이요? 그래. 너희는 서로를 봤지만 말을 나누지 못했구나.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두 번째 만남이 올 것이다. 몽학은 잠에서 깨어 생각했어요. 오늘 지나간 그 가마. 혹시 그 안에 내 인연이 있었던 걸까? 체린도 한양으로 돌아와서 그 선비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밤마다 꿈에 나타났죠. 체린은 유모에게 말했어요. 나는 그분을 다시 만나야 해요. 하지만 아가씨, 어떻게 다시 만나실 건데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라면 다시 만나게 되겠죠. 세월이 흘러 몽학은 25이 됐어요. 그의 봄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열렸죠. 몽학은 마침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올라갔어요. 어머니는 병환 중에도 아들을 격려했어요. 몽학아, 내 운명이다.
꼭 합격하거라. 예, 어머니. 제가 꼭 급제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몽학은 한양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이 멀고 험했지만 희망에 부풀어 있었죠. 한양에 도착한 몽학은 과거 시험을 봤어요. 평소 실력을 모두 발휘했죠. 시험을 마치고 나올 때는 자신이 있었어요. 잘 봤어. 어머니께서 기뻐하시겠지. 며칠 후 합격자 명단이 발표됐어요. 몽학은 가슴을 두근거리며 방을 살펴봤죠. 그리고 있었어요. 자신의 이름이. 합격이다. 내가 합격했어. 몽학은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산신령의 예언대로 25의 과거에 급제한 거예요. 소식은 빠르게 퍼졌어요. 강원도 산골에서 온 가난한 선비가 합격했다고. 사람들은 몽학의 이야기에 감동했죠. 김판서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자신의 딸 채린과 나이가 비슷한 젊은 선비가 합격했다는 걸요. 김판서는 몽학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채린아, 새로 급제한 선비들을 위한 잔치가 있을 것이다. 구경이라도 해보지 않겠느냐? 아버지, 제가 그런 자리에 나가도 되나요? 그냥 멀리서 보기만 해라. 내 배필감을 고르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채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그 사람이 있지 않을까? 잔치날이 왔어요. 새로 급제한 선비들이 모두 모였죠. 몽학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비록 옷은 남루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빛나고 있었죠. 채리는 발 뒤에서 조심스럽게 잔치를 구경했어요. 여러 선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봤죠. 그런데 있었어요. 강원도에서 봤던 바로 그 선비가. 채리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유모가 재빨리 채린의 입을 막았죠. 아가씨, 조용히 하세요. 채리는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그 선비를 계속 바라봤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몽학은 문득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어요. 고개를 돌렸을 때 발 뒤편에서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누군지 알 수 없었어요. 이상하다.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잔치가 끝난 후 채리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오늘 잔치에 온 선비들 중에 이몽학이라는 분이 계셨나요? 이몽학? 아, 강원도에서 온 그 선비 말이냐? 알고 있다. 집안은 가난하지만 학문이 뛰어나다고 들었다. 그분에 대해 더 알 수 있을까요? 김판서는 딸의 표정을 보며 의아해했어요. 왜 갑자기 그를 궁금해하느냐? 그냥 궁금해서요. 김판서는 딸의 마음을 알아챘어요. 하지만 걱정도 됐죠. 이몽학은 가난한 선비였고 자신의 딸은 판서 집안의 교수였으니까요. 채리나 신분이 다르면 함께할 수 없단다. 하지만 아버지,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좋은 혼처를 찾아주마. 채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죠. 그날 밤 채리는 정원으로 나갔어요. 학들에게 먹이를 주며 눈물을 흘렸죠.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왜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는 걸까? 학들은 채린을 위로하듯 다정하게 울었어요. 몽학은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어머니, 제가 합격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잘했다, 우리 아들.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다.
이제 어머니를 편히 모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환은 심각했어요. 기쁨도 잠시, 몽학은 어머니를 간호하느라 바빴죠. 어느 날 밤 어머니가 몽학을 불렀어요. 몽학아, 어미는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들어라. 내게 해줄 말이 있다. 내 인연은 하늘이 정해주었단다. 산신령의 말씀을 잊지 마라. 달무리 속에서 태어나고 매화나무 아래에서 자랐으며 학을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라. 어머니, 그 여인이 내 평생의 반려가 될 것이다. 꼭 찾아라. 며칠 후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몽학은 슬픔에 빠져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1년간의 상을 치른 후 몽학은 한양으로 돌아갔어요. 관직을 받기 위해서였죠. 그는 성균관의 유생으로 임명됐어요. 한양 생활이 시작됐어요. 몽학은 성실하게 일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쓸쓸했어요.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혼자였으니까요. 어느 봄날 몽학은 산책을 나갔어요. 한양의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한 저택 앞을 지나게 됐죠. 담장 너머로 매화나무가 보였어요. 저 매화가 참 아름답네. 그때 담장 너머에서 학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몽학은 멈춰섰죠. 그리고 기억났어요. 겨울에 자신이 구해준 그 학을요. 혹시 저 집이? 몽학이 망설이고 있을 때 대문이 열렸어요. 하인이 나와서 물었죠. 누구십니까? 아, 저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인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곧 나와서 말했어요. 저희 아가씨께서 선비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몽학은 깜짝 놀랐어요. 왜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걸까? 몽학은 안으로 안내됐어요. 정원을 지나는데 아름다운 매화나무가 있었죠. 그 아래에는 학 우리가 있었고 2마리의 학이 있었어요. 이건 혹시? 몽학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산신령의 말이 떠올랐죠. 매화나무 아래에서 자랐으며 학을 사랑하는 여인. 사랑채에 도착했을 때 발 뒤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어요. 채린이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보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몽학은 채린을 본 적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았죠. 채린도 마찬가지였어요. 꿈에서 수없이 본 그 얼굴이었죠. 선비님, 저희 학을 살려주신 분이시죠? 몽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맞습니다. 겨울에 다친 학을 치료해 준 적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오갔죠. 채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선비님께서는 꿈을 꾸신 적이 있으신가요? 꿈이요? 네. 산신령이 나타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몽학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걸? 저도 꿈을 꿨어요. 산신령께서 저에게도 나타나셔서 제 인연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셨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꿈 이야기를 나눴어요. 놀랍게도 비슷한 내용이었죠. 몽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렇다면 교수님은 혹시? 네, 저는 달이 둥글던 날 밤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 매화나무 아래에서 자랐죠. 학을 키우는 게 제 유일한 낙입니다. 몽학은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교수님이 제 인연이었군요. 채린도 눈물을 흘렸어요. 선비님, 저도 오래전부터 선비님을 알고 있었어요. 꿈에서 수없이 뵈었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운명적인 순간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체리는 판서 집안의 교수였고, 몽학은 가난한 선비 출신이었죠. 신분의 차이가 컸어요. 체린의 아버지 김판서는 두 사람의 만남을 알고 크게 반대했어요. 안 된다. 내 딸을 그런 미천한 집안에 시집 보낼 수는 없다. 아버지, 하지만 저희는 하늘이 정해준 인연입니다. 인연이고 뭐고 간에 신분이 맞지 않으면 안 된다. 체리는 울며 애원했지만 김판서는 단호했어요. 오히려 체린을 방에 가두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죠. 몽학도 괴로워했어요. 자신 때문에 체린이 고생하는 게 마음 아팠죠. 내가 더 높은 관직에 오른다면 김판서께서 허락하실까? 몽학은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어요. 승진하기 위해서였죠. 1년이 지났어요. 몽학은 뛰어난 실력으로 승진해서 정육품 관직에 올랐죠. 아직 김판서의 정의품에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인정받을 만한 위치였어요. 몽학은 용기를 내어 김판서를 찾아갔어요. 판서 대감, 소인을 용서하시고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소인이 비록 미쳐나오나 성심을 다해 따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대감과 같은 높은 자리에 오르겠습니다. 김판서는 몽학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죠. 그때 채린이 나타났어요. 방에서 몰래 빠져나온 거였죠. 아버지, 제발 허락해 주세요. 저는 그분 아니면 다른 사람과는 혼인하지 않겠어요. 채린아, 저희는 3번 만났습니다. 산신령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첫 번째는 강원도에서, 두 번째는 잔치에서, 세 번째는 저희 집에서. 이제 저희는 인연을 맺어야 합니다. 김판서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죠.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몽학, 내가 3년 안에 정산품 이상에 오른다면 혼인을 허락하마. 감사합니다, 대감. 몽학은 기뻐하며 절을 했어요. 비록 조건이 있었지만 희망이 생긴 거였죠. 그로부터 몽학은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밤낮으로 공부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죠. 임금님도 몽학의 성실함을 인정했어요. 채린도 몽학을 기다렸어요. 매일 매화나무 아래에서 학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몽학을 생각했죠. 2년이 지났어요. 몽학은 정오품까지 올랐죠. 이례적인 승진 속도였어요. 주변에서는 몽학을 주목하기 시작했죠. 저 젊은 선비 범상치 않군.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 같아. 하지만 시련이 찾아왔어요. 조정에 음모가 있었죠. 몽학을 시기하는 신하들이 모함을 한 거예요. 이몽학이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는 신뢰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근거 없는 모함이었지만 몽학은 조사를 받게 됐어요. 관직도 정지됐죠. 몽학은 억울했지만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믿었어요. 체리는 몽학을 믿으며 기다렸죠. 한 달간의 조사 끝에 몽학의 결백이 증명됐어요. 오히려 모함한 신하들이 처벌받았죠. 임금님은 몽학의 결백과 인품을 높이 사서 특별히 정산품 관직을 내렸어요. 약속한 3년보다 빨리 목표를 달성한 거였죠. 몽학은 기뻐하며 김판서를 찾아갔어요.
대감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김판서는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이렇게 빨리 정삼품에 오를 줄은 몰랐다. 좋다, 약속대로 채린을 내게 주마. 드디어 혼인이 허락된 거예요. 채린과 몽학은 기뻐서 눈물을 흘렸죠. 혼례 날이 왔어요. 온 한양이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했죠. 가난한 선비와 판서 집안 규수의 결혼이었지만 진정한 사랑의 결실이었어요. 혼례식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몽학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꿈속에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습니까? 채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당신이었어요. 제가 평생 기다려온 사람.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운명이 만들어준 인연이었죠. 신혼 첫날 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신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다니. 산신령의 예언이 모두 맞았소. 세 번의 만남 끝에 우리는 인연을 맺었소. 당신을 만나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아요. 나도 그렇소. 당신은 나의 운명이요. 두 사람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정원의 매화나무 아래에서 학들과 함께. 몇 년 후 몽학은 정의품까지 올랐어요. 이제 김판서와 동급이 된 거죠. 김판서는 사위를 자랑스러워했어요. 내가 너를 사위로 받아들인 게 잘한 일이었구나. 장인어른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 실력과 인품 덕분이지. 몽학과 채리는 두 아들과 한 딸을 낳았어요. 아이들은 모두 똑똑하고 착했죠. 어느 봄날 몽학과 채리는 매화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어요. 학들이 주변을 거닐고 있었죠. 여보, 우리 참 행복하지 않소? 네, 정말 행복해요. 때때로 꿈인가 싶소. 이 모든 게. 채리는 몽학의 손을 꼭 잡았어요. 꿈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몽학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산신령께 감사드려야겠소. 당신을 만나게 해주셔서. 저도 감사드려요. 당신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매화 꽃잎이 바람에 날려 흩날렸죠. 세월이 흘러 몽학과 채리는 노년에 접어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사랑은 변함없었죠. 몽학은 정승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임금님의 신임도 두터웠죠. 하지만 몽학은 권력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채린,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른 건 모두 당신 덕분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의 노력 덕분이죠. 아니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힘이 났소.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요. 채리는 몽학을 다정하게 바라봤어요. 우리 함께였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어느 겨울날 몽학은 병이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진 거였죠. 채리는 정성껏 간호했어요. 여보, 괜찮아요. 곧 나을 거예요. 고맙소, 채린. 평생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했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직 더 오래 함께 있어야죠. 하지만 몽학의 병은 깊었어요. 며칠 후 몽학은 가족들을 불러 모았죠. 너희들아, 아비의 말을 잘 들어라. 너희 어미를 잘 모시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거라. 아버지, 그리고 명심해라. 운명은 하늘이 정하지만 그 운명을 이루는 건 우리의 노력이란다. 몽학은 채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다음 생에도 당신을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우리는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니까. 고맙소. 당신과 함께한 세월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소. 그렇게 몽학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체리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죠. 체리는 그 후로도 몇 년을 더 살았어요. 매일 매화나무 아래에서 학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남편을 그리워했죠. 여보, 보고 싶어요. 우리 곧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어느 봄날 매화꽃이 활짝 핀 날이었어요. 체리는 매화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운 표정이었죠. 사람들은 체린이 남편에게 간 거라고 말했어요. 두 사람의 무덤은 나란히 만들어졌고 그 옆에는 매화나무가 심어졌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덤 옆 매화나무에 해마다 두 마리의 학이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은 그 학들이 몽학과 체린의 영혼이라고 믿었죠. 지금도 그 자리에는 작은 사당이 남아있다고 해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죠. 하늘이 맺어준 인연, 이몽학과 김체린을 기리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줘요. 진정한 사랑은 운명이라고. 하지만 그 운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과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몽학은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일했죠. 체린도 신분의 차이를 넘어 진정한 사랑을 지켰어요. 두 사람의 사랑은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이뤄졌어요.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운명적인 만남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인연을 지키는 건 우리의 몫이죠. 몽학과 체린처럼 진정한 사랑은 신분도, 재산도, 그 어떤 장애물도 넘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심이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때로는 꿈이 현실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몽학과 체린이 꿈에서 서로를 보았듯이 우리도 언젠가 꿈꾸던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매화꽃이 피는 봄날, 학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건 몽학과 체린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일지도 몰라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인연은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며 사랑의 희망을 전해주고 있답니다.